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시대 스마트폰을 활용한 블렌디드 수업 사례를 발표하게 된 충북고등학교 체육교사 장정기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요 전에 발표하셨던 허완 선생님과는 정반대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잘 듣고 서로 좋은 수업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체육 수업 코로나 시대의 체육 수업 고민부터 흐름, 사례, 그리고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의 체육 수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체육 수업은 준비되어 있는 공간과 학교에 준비된 교구로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하는 수업인데요. 이 체육 수업을 온라인 수업에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교구로 인해서 처음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체육 선생님들께서 많은 연구를 통해 학생이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3가지 체육 수업에 대해서 개발하셨습니다. 2020년 체육 수업 3대장이라고 할 만큼 줄넘기, 타바타, 저글링 수업이 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수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학생들을 보니까 이 수업을 하면 좀 한계점이 다다를 것 같아서 이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학생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경기를 이겼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은 체육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고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활동량과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에 무조건 공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을 통해서 체육의 즐거움을 느끼고 항상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코로나가 나타나기 전에 비포 코로나 시대에는 체육 수업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프터 코로나 시대부터는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과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운동으로 줄을 이뤘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계속 이렇게 체육 수업을 하면 우리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흥미를 잃어버릴까 걱정이 돼서 비포 코로나 시대의 체육 수업을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도 적용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끝에 제 수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했던 활동을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진행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진행했던 수업을 온라인 수업에서도 진행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끝에 제 수업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 돌아본 혼합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로 진행했던 수업은 동작을 설명하고 교사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학생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경험을 하게 하고 과제 제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난이도를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체력을 향상시키고 협동심을 함양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수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나눠서 진행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수업에서는 동작 설명, 교사 시범,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학생 활동, 과제 제시, 협동심 함양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제 수업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실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육 수업의 필요성에 맞추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체육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네, 영상에서와 같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활용했고 체력 향상을 위해서 어플을 활용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콘텐츠를 활용했고 미니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의 협동심 함양을 목표로 수업했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수업의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동작 설명, 교사 시범을 제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로 학생들에게 이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EBS 온라인 클래스와 유튜브에 올려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만들었고 쌍방향 수업이 필요한 수업에서는 줌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체력 향상을 위해서 라이크핏이라는 운동 어플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게 목표를 했고요. 구글 문서와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간단한 형성평가를 진행해서 그날에 배운 키워드를 기억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체육 수업에서는 준비운동으로 청소년 체조를 진행하고 전 시간에 배운 동작을 복습하면서 준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활동 시간에 교사의 설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태블릿 존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과제 제시는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 과제를 중심으로 나눠줬고 그 개인을 모듬으로 묶어서 모듬이 모두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동심 함양은 미니게임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활용 혼합수업 사례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남자 고등학교고 시즌제로 체육 수업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평생 체육으로 체육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1학년은 야구, 골프, 2학년은 배구, 배드민턴, 3학년은 축구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배구 수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는 수업을 디자인했습니다. 1차 시에는 청소년 체조, 2차 시에는 안전교육을 진행했고 3차 시 등교 수업에서는 온라인 에티켓과 저작권 그리고 초상권 관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체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4차 시에는 온라인 수업에서 진행될 라이크핏 어플 활용 방법에 대해서 등교 수업에서 같이 해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5차 시부터는 배구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5차 시에는 배구 규칙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배구 규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줌을 활용해서 교사가 주어지는 상황에 맞는 심판 시그널을 동시에 취하는 모습으로 미니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이 배구 규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6차 시 서브 수업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서브의 방법, 그 연습 방법, 목적 같은 것을 설명해주고 서브에 필요한 작용 근육, 어깨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라이크핏 어플을 활용해서 홈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7차 시, 8차 시 등교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배운 서브 내용으로 직접 활동을 하면서 서브를 배웠고 바로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학생들이 보다 집중도 있게 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배구 수업 예시 두 번째입니다. 스파이크 수업인데요. 원격 수업에서 스윙과 스텝에 대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고 스윙과 스텝에 필요한 작용 근육을 홈트레이닝을 통해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등교했을 때 교사와 함께 스텝과 스윙을 배우면서 체득할 수 있게 진행했습니다. 배구의 기본 기능을 배울 때 주로 이 폼을 활용해서 콘텐츠 수업
홈트레이닝, 그리고 학교에서 기술 습득, 이런 포메이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체육덮밥이라는 유튜브인데요. 제가 제작한 컨텐츠를 이 유튜브에 올려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학생들과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배구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렸고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다 보니까 여러 학교에서 제 영상을 활용해 주셔서 많이 나온 조회수는 26,000회까지 나오는 등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던 유튜브였습니다. 다음은 줌 수업입니다. 줌은 청소년 체조, 심폐수행술, 배구 규칙, 그리고 수업 소감을 나눌 때만 사용했습니다. 줌을 상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줌을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을 안 해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만 사용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배구 규칙에 대한 동시에 시그널을 취하는 모습인데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재미있게 배구 규칙을 배웠습니다. 다음은 라이크핏 어플입니다. 라이크핏 어플은 AI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을 세워놓고 학생이 운동을 수행하면 핸드폰이 학생의 운동, 스쿼트라면 스쿼트의 개수를 파악해 주어서 학생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여기 PPT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록이 남고 이 라이크핏 어플이 호환이 안 되는 학생들은 영상을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반별로 개설해서 학생들을 개개인의 과제를 검사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수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수업 운영의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합수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 초상권 교육이 선행돼야 됩니다. 학생들이 실수로라도 이런 저작권, 초상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는데요. 이 교육을 항상 실행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육했습니다. 또한 학습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팀즈나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학생의 수업, 과제, 피드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니까 학생들의 혼동도 덜었고 수업도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업 결손 대책입니다. 유튜브나 줌 수업은 녹화를 해서 항상 유튜브를 통해 학생들에 제공하니까 수업에 못 들어온 학생들도 언제든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줌은 소외의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줌을 실행하면 소외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설정에서 간단한 클릭으로 소외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순회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데리고 수업을 하는 것보다 소그룹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보다 더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문서와 설문지를 통해서 학생들과 간단한 의견을 나누거나 형성평가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또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했을 때 학생의 수업을 공지하고 과제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또한 개인적 피드백을 주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도 진행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교사의 설명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했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까지 해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제가 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학생들과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들과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된다면 정말 훌륭한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더 새로운 거, 아무도 안 해본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연구를 했었는데 점점 진행을 하다 보니 어떤 것을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학생과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점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서
체육 수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